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바뀌고 싶다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바뀌고 싶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질문 내용이 좀 일반적이진 않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같은 곳에서 결혼을 나이 먹어서도 못하니 부모님들이 결혼하라고 해서 국제결혼 사무소 같은 곳을 통해 국제결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능력 안 되면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생활에 만족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남연식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자, 농어촌 같은 곳에서 결혼을 나이 먹어서도 못하니 부모님들이 결혼하라고 해서 국제결혼 사무소 같은 곳을 통해. 자, 여기서 말하는 국제결혼은요, 많이 틀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결혼은 국제결혼이 아닙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국제결혼이 아니고 뭡니까? 예, 요거는 매매혼입니다. 예,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국제결혼과 매매혼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좀 이걸 이상하게 쓰는데, 우리가 왜 노총각들이 왜 배 타고 가가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베트남이나 저 말레이시아 아가씨 데리고 와가지고 시골리고 사는 거, 그거는 엄연히 얘기한 국제결혼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국제결혼, 그걸 국제결혼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제결혼 아닙니다. 그 매매혼입니다. 매매혼이 매매혼. 그러니까 이건 국제결혼이 아니라 매매혼을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정확히 말하는 국제결혼은요, 그런 거예요. 그냥 살다가, 우리가 외국 같은 데 살다가 현지인 만나가지고 거기서 연애해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국제결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유학권, 뭐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하고 우리나라 땅에서 뭐 한국 문화 가지고 살다가 마음에 들어서 한국에 정착하고 사는 게 국제 결혼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냐면 뭐 대학교 이제 어학원에서 우리나라 이제 문화를 배우러 온, 우리나라에서 유학생으로 들어온, 뭐 저번에 그 회사에 나오는 그 중국 여자분하고 한국 남자 만나서 학교 다니면서 사귀게 돼가지고 결혼까지 갔다. 한국의 어 이제 땅을 사가지고 거기 산다. 그럼 그게 국제 결혼이에요. 자, 국제 결혼이 왜 매매혼이냐 하면, 이게 제가 확실하진 않는데요. 제가 예전 조소 다닐 때 매매혼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썰을 잠깐 듣자면,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돈이 들었던 것 같아요. 1,000만 원. 네, 1,000만 원. 그때 당시 나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40대 중반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중반. 그분이 이제 월차를 써가지고 한 10일 써가지고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저 배 타고 그 저 동남아 아가씨 만나러 갔다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물어보니까. 갔다 와가지고 들었는데 얼마 전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매매 엄마는 다 다를 수 있는데, 저 중국 있죠, 중국. 중국 접경 지역에서 배 타고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베트남하고 이제 한국에서 그 중간 이제 거쳐가는 게 중국 아닙니까? 중국의 어딘지 모르겠는데 관광지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관광하면서 이제 일주일 정도 같이 자고 생활하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생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결정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살 것이냐, 아니면 끝낼 것이냐. 웃긴 게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해야 돼. 일주일 안에. 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만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돼요. 데리고 가서 살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근데 대부분 데리고 가서 살 가능성이 큰 게 왜 그런가 하면 돈이 아깝잖아요. 1,000만 원 돈이 아깝잖아. 돈 안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거기 매매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이가 꽉 찬 상태. 40대 중반. 그리고 보통 힘든 일 하시는 분들, 뭐 농촌 총각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조석이요. 출신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저보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하면 저한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농어촌에서 이제 농어촌에서 아무래도 제가 결혼정보업체 하니 떠올라서 좀 민감한 주제를 꺼냈네요. 그러다 보니 5,000원 더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펀딩 해주시면 참 좋으련만 이 농어촌에서 이제 노총각 분들이 동남아 여성과 이제 만남을 가지는 방식이 매매혼입니다. 매매혼.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좀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왜 굳이 돈을 써가지고 왜 굳이 돈을 써서 거금에 돈을 써서 매매혼을 하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굳이 돈을 써가지고 매매혼을 하려고 하는 걸까? 간단합니다. 농촌에 젊은 아가씨가 없습니다. 예, 젊은 아가씨가 없어요. 뭐 결혼은커녕 연애도 힘듭니다. 예. 못 믿겠어요. 여러분 시골을 가보면 돼. 시골을 가보면 됩니다. 저희도 시골이 있는데 저희 시골이 의성군이거든요. 의성 가면 할매들밖에 없어요. 예. 4, 50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결혼을 하기 전에 뭐 연애도 해야 되는데 연애를 만날 그 접선 자체가 없어요, 이게. 왜냐? 시골에도 물론 이제 젊은 아가씨들, 근데 그 젊은 아가씨들 보통 이제 어떠냐면 고등학교는 다니고 나서 나중에 노어촌 전형이나 뭐 수능 치고 나서 도시로 빠지는 거야, 이게. 의성이면 이제 뭐 대구로 대구나 구미로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빠지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정상적인 방식으로의 어떤 연애나 그게 힘들죠. 힘듭니다. 보통 시골에서 자란 여자분들 같은 경우 보통 어떤 마인드냐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는 지역을 나오려고 그래요. 나오려고 합니다. 예. 거의 뭐 고등학교는 거기 다닌다 하더라도 나옵니다. 나와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나오는 데도 있어. 기숙사로. 기숙사 지원된 학교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게 기숙학교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중에도. 그런 학교 가가지고 도시권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시골이 싫은 거죠. 여자분들 입장에서. 여자분들도 어떻게 빠지면 젊은 아가씨가 젊은 아가씨가 시골에서 뭘 하겠습니까? 뭘 해요? 젊은 아가씨가.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남아있죠. 그럼 남자들밖에 안 남아있죠. 뭐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면 하는 거죠.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뭐 저분들이 돈 주고 하는 건데. 예. 그리고 한국 땅에 오고 싶어 하는 여성들, 그러니까 동남아 여성들도 많습니다. 한국 땅을 밟고 싶어 하는 동남아 여성들도 줄 서 있어요. 이게 서로가 이제 니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어, 나의 어떤 그런 가정을 읽을 여자가 필요하고, 그 동남아 여성 입장에서는 한국이 기회 땅이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또 뭐가 좋습니까? 한국의 어떤 영주권을 또 가져올 수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무사히 결혼까지가 일정 기간 지나면 한국인 신분이 되잖아요. 그런 좋은 메리트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무시 못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기와 한국 국적 얻으려고. 그래서 문제가 어떤 게 발생하냐 하면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과 같이 살 목적보다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한국 국적 이제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고 그게 다 채워지잖아요. 그럼 한국 국적 얻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따리 싸고 나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그런 케이스도 없다고 이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부추기시죠. 좀 많이 부추깁니다. 어떻게든 장가 보내려고. 근데 도망 많이 가는 것도 그것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잘해줘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왜 EBS 그거 아시죠? 왜 다문화 고부 갈등이라고 다문화 열정 고부 갈등 그거 아시죠? 그거 보면 사실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문화 여성 그 이제 며느리한테 사실 진짜 이해 많이 해줘야 되는데 나 같아도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그 EBS에서 인기 프로그램이죠 그게. 유튜브에 많이 있죠 여러분. 그 그 다문화 가정 고부 열전이라 해가지고 왜 그 시어머니하고 그 다문화 가정 여성하고 막 티격태격 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농어촌 같은 게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매매혼을 많이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저 노총각이잖아 노총각. 예. 남자 노총각 한 40대 중반 되잖아. 그러면 그 시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70 넘었죠. 할매죠 할매. 할매들. 할머니들이요. 그 할매들이 꼰대 중에 꼰대. 특히 시골의 할머니들은 시어머니는 꼰대여고 꼰대죠. 예. 꼰대여고 꼰대. 대화가 안 통하죠. 한국 사람끼리 대화가 안 통해요. 근데 그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대화가 통하겠냐고. 그리고 보면 그 좀 영상 같은 거 나도 많이 봤거든요. 그 재밌어요, 그게. 예. 그 재밌어요. 여러분 그 다문화 가정 그 고부 열전 재밌어요.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아주. 적나라하게. 약간 좀 못 잡아먹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 뭐냐 내가 너를 돈 주고 거금을 주고 왔기 때문에 돈값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부리듯이 약간 종 부리듯이 약간 좀 하더라고요 이게 이해를 정말 많이 해줘야 되거든 왜냐면 외롭잖아 이게 굉장히 외로워요 이게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또 같은 국적의 사람이 없어요 없잖아요 아 맞다 며느리 고부였죠 네 다문화 가지고 며느리 고부였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기 뭐 유럽 같은 데 가서 사잖아요. 거기서 졸라 갈거요. 정말, 정말 갈거요, 막, 그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말도 안 통해. 뭐 한다고 졸라 갈거. 사람 취급 안 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 생각 안 나겠어요? 한국 생각 나죠? 난다니까요. 눈물 나겠어요? 눈물 펑펑 나죠, 이게. 어. 이 입장 바꿔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온 사람일수록 더 잘해줘야 돼. 근데 한국 사람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 품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잘해주는데 내 품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잘 안 해줘요. 예. 이게 농어촌의 어떤 농어촌의 문화를 가진 그 어떤 그 가정 문화의 굉장히 극단적인 단점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도시면 좀 나을 텐데 농촌이다 보니까 현대 문화의 어떤 그런 변화를 이제 따라가지 않잖아요, 이게. 옛날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옛날 그 조선시대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 집도 많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국의 젊은 여자들도 안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하죠. 그럼 뭐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남편을 떠받들여라. 남편 하느니까 떠받들여. 뭐 남편한테 뭐 대들면 어? 언니 하늘 같은 남편한테 대드냐 뭐 이렇게 뭐락하고 그러면 남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남편 편든다거나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남편 편든다고 이렇게 하니까 내 편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죠.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이해의 차이, 대화의 차이,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죠. 서로가 이해해줘야 되는데, 특히 사실 이방인이면 그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더 안 해주죠, 이게. 더 안 해줍니다. 좀 그런 거 보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자, 여기 보면, 뭐, 저는 능력 안 되면, 요즘 시골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만 있다 보니 더욱 고인물 사회가 되어 젊은이들이 시골에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네요.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생활하는 게 만족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도시는 그렇게 돼, 도시는. 도시는 그렇게 됐는데, 시골은 힘들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같은 나이 드신 분도 아닌 이상은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 혼자 산다에서 막 시골 막 산 기슭에 들어가서 막 혼자 먹고 살고 막 젊은 사람들 그거 하고 싶어요? 하기 싫잖아. 왜 거기서 무슨 재미로 삽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 윤택 씨나 뭐 게스트 누구죠? 한 명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야 돈 버니까 하는 거지. 돈 아니었으면 당장 때려치고 싶을 거야 아마. 어. 그거 봐봐 예전에 생선 대가리 카레 어. 찌개에다 돌 끓여놓고 그게 사람한테 할 짓이야 그게. 여러분 있잖아요. 혼자 살고 만족하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문명의 혜택을 가지고 그게 다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지. 농촌에서 혼자 살아 살 수 있게 농사 말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농사 말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농촌에서 이 다문화 있잖아요. 여성을 원하는 이유가 일 시키려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그 일 부려 먹으려고. 왜냐하면 저 그 농촌 같은 게 일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일손이. 이승윤 씨. 여러분들 농촌 가보면 항상 일손이 후달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왜 보면 일당발이 많이 쓰잖아요. 일당발이 같은 거. 특히 왜 돼지, 닭, 오리, 소 이런데 이제 같은 경우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당발이를 해가지고 요즘에 숙식하는 식으로 노가다 비슷하게 이렇게 고용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붙박이 일꾼이 필요하니까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어. 아예 그래서 막 데리고 오면 며느리가 아니라 약간 일꾼처럼 부려먹는 거죠, 일꾼처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같은 한국 사람도 그리 못하잖아. 같은 한국 사람도. 누가 하겠어, 그거를. 근데 타지인이 그 하겠다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왜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농촌도 외주화가 되거든요. 농촌도 지금 외노자가 지금 점령을 했어. 근데 생각해봐. 지금 외노자 점령한 뭐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 그 농촌, 왜 그러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안 하니까 들어온 거잖아, 한국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매명을 한다는 한 분들은 비난할 수 없어요. 그 오는 사람도 비난할 수 없어. 이거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니즈가 충족하니까 오는 거고. 그 대신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뭐 다문화 가정이 오더라도 좀 열린 마음을 대해줘야 되는데 이 시골 마인드가 너무 싫어요 나는. 시골 마인드가 왜 보면
귀농 같은 것도 왜 뭐 자릿세 내라고 하고 뭐 땅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내가 돈 주고 산 땅인데 귀농 같은 것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 심각한 게 보통 보면 귀농이 문제 보면 그러니까 이망인이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막 자기들이 오래 살았다고 막 어, 권위의식 가지고 유세 부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사실 이제 귀농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근데 시골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자기 마을에 터줏대감이다 보니까 간섭하고 자기들이 왕이다. 여기서 살고 싶으면 우리 좀 왕처럼 대해라. 어, 우리한테 좀 상납을 해라. 막 그런 식으로잖아.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잖아요. 내 땅이 내가 주고 여기 왔는데 어, 내 농사 지을 건데 왜 저 사람한테 왜 신경 쓰냐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거기서 이제 갈등이 빚어지잖아요. 그런 거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시골이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귀농한다 그 귀농해서 막 그렇게 그 어르신들이 막 위세 부리고 하는 거 보면 환멸을 일으키잖아요. 어, 그러니까 농촌은 가면 안 돼. 녹지 사람도 안 변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안 가려고 하지. 이런 댓글 항상 달리지 않습니까? 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저기 매명하시는 분들 비난해야 된다. 나쁘게 봐. 이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뭐 이걸 가지고 뭐 안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필요하니까 오는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다문화 여성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많이 올 겁니다. 네, 많이 많이 올 거예요. 지금도 많이 왔고요.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다문화 여자분들 중에 외모가 괜찮으신 분도 있습니다. 외모가 괜찮으신 분도 있어요. 오히려 한국 여자분들보다 꿀리지 않은 외모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 보면, 야, 남편 존나 부럽다. 와, 저런 분하고 산다고? 야, 외국에도 굉장히, 야, 저런 분들 또 한국 땅에 넘어오네? 이런 분들 가끔씩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그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아무튼 이 좋은 주제입니다. 바뀌고 싶다니. 좋은 주제에서 감사하고. 저는 그 넘어오신 분들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쁘게만. 그 사람도 살려고 들어온 건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뭐, 이제, 어, 나쁘게 얘기하겠죠, 뭐. 밥그릇 뺏으려고 들어온 사람들 무슨 뭐 자꾸 따뜻하게 대해주라 하는데 다 뜻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번 주제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